저 오늘 또 새로운 시작이죠. 예. 어쩜 어때? 감정이 딱 두 자죠. 그렇죠. 답답이죠. 예. 자, 요번 주에 첫 회강이 시작되니까 뭐예요? 2달 전에 배웠던 것도 뭐예요? 또 배우니까 어때요? 모르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답답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답답하고. 자, 미치겠죠. 자,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를 펼치시냐면, 거기 뭐예요? 자, 16페이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3월달, 4월달에는 뭐예요? 3월달, 4월달, 1월달하고 2월달은 뭘 초점을 맞췄죠? 바로 요거죠. 뭐라고 써놨어요? 정리정돈이에요. 그러면 3, 4월달에는 이제 뭐예요? 자기가 심화학습 하면서 뭐예요? 문제풀이를 뭐예요? 접목을 시키는 거. 근데 요거하고 따로 놀아요. 손발이 안 맞아요. 뭐하고요? 이론하고 문제하고 따로 논다는 게 이게 맹점입니다. 이론하고 따로 논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개념이죠. 요즘 개념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무개념이죠. 개념이 없으면 어때요? 응용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꾸 개념을 다시 자기가 스스로 자문다답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지적이죠.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 한번 우리 스타트는 뭐부터 끊어줘야 돼요? 요거죠. 지적의 몇 요소? 3요소죠. 여기 한번 봐봐요. 적자가 무슨 적자예요? 우리 적자죠. 자, 이게 이제 3주 동안 다른 학원은 또 휴강하는 학원들이 많아요. 3주 동안. 지금은 개강이 안 된 학원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적이 없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적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국적자예요? 이중 국적자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정년퇴직하고 직장을 그만두면 어때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 사이에 싹 늙어버립니다. 그 결론이 그래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적은 많이 두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요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 지자죠. 그래서 이제 토지죠. 토지. 그러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죠. 토지를 어디에? 그래요.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그러면 이걸 지적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요소.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이걸 믹싱하면 또 뭐가 나와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이란 이렇게 나오죠. 지적이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이걸 활용해 먹느냐 못하는 건 본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 요리 한번 해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나올 때는 지적의 3요소부터 스타트를 끊어줘요. 여기에다 양념을 하나 뿌려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등록 단위 뭐예요? 이게 필지라는 거잖아. 필지는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정된 토지가 뭐가 있죠? 양입지가 있다는 거예요. 양입지. 자, 그러면 필지의 구성 요소가 여기에 이제 한 필지가 되죠. 여기에 이제 한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뭐예요? 소재 369번이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 넓이가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요게 이제 좌표. 몇 개예요?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이름을 좀 적어줘야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감을 익혔나 봐봐요. 읽어봐요. 또 표시라고 읽는 사람들은 아직 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표시는 권리의 사실. 그러면 지적은 뭐예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죠. 그럼 이걸 읽을 때 한번 봐봐요. 뭐라고 읽었어요? 소재가 아니라 사실. 요거. 사실이죠. 공통점은 토지의 표실, 즉 사실관계. 여기에다 이제 소유자를 집어넣어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설립. 그러니까 소유자 빠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이제 여러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 전달에 정리정돈을 했으니까 자기가 정리정돈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숙지를 해야 돼요. 시험을 보려면 결론적으로 뭐 해야죠?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암기가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급해요. 급하고 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공부를 하는데 무개념이라는 거야.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해서 뭐예요? 분할이 되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나눌 두니까 분할이죠. 그럼 분할이란 몇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 상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 봐봐요. 요게 뭐라고 그랬죠? 면적, 요게 경계, 요게 좌표. 요 세 개를 믹싱하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요 측량의 개념이 나오죠. 지적 측량이란 면적과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 지적 측량. 그렇잖아요. 저희가 암기가 많이 암기할 사유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뭘 또 안 됐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전제 요건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 자체가. 이해가 되면 암기 사유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이 이렇게 들었어요. 무조건 공부할 때 암기하는 요거예요. 습관. 무조건 습관도 이해를 하고 암기하고 이런 습관을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애워놓고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애우니까 뭐가 없어요? 그때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걸 딱 펼쳤을 때 자가 스타트는 토지와 등록과 지적 공부,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그럼 여기 이제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죠.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이죠. 합병. 두 필지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그러면 합병은 증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자주 출제될까요? 봐봐요.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죠. 근데 합병은 증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합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합병이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목이죠. 지목이 여기가 되고 여기가 주차장이야. 그럼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는? 자, 지금 지목이 다르니까.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이 뭐야 돼?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하고 집안이 뭐예요? 연속. 그럼 두 필지는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목이 동일해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상 첫 강의 듣는 사람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자, 지적의 3요소는 그러면 무조건 냄새를 맡아서 우리가 숙제해야 돼. 지적의 3요소 나간다.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지적소관청이란 뭘 관리하는 데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데. 그렇죠? 그럼 지적 공부는 다시 개념 대 개념이죠. 지적 공부는 몇 종류? 노동. 그럼 지적 공부는 권리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어때? X 무슨 관계? 사실 관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 소관적. 그러면 저희가 의심을 한번 해봐요. 지적 소관적이라 뭘 관리하는데? 지적 공부. 그럼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종합 공부. 여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 기타 공부죠. 근데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 관리한다. 어때? X.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1월달, 2월달 들은 사람은 3, 4월달에 의미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귀도 달라지고 입도 달라지고 또 눈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1월달, 2월달에 이제 수업을 듣고 책을 또다시 읽는데 1월달에도 똑같고 3월달에도 똑같고 그러면 어때요? 뭐가 지금 실력이 안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책을 읽을 때 매일날 책을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할 때 새로운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새로운 것이 안 나오면 그거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이래요. 선생님, 1월달 기본서를 한번 읽을 때하고 3월달에 보니까 새로운 것이 또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알아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지적의 3요소에서 우리 반드시 출발을 지적의 3요소, 이거는 무조건 해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지적의 3요소란 토지, 소유자 등록을 말한다. 어때요? X. 그러면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숙지해야 되겠죠. 읽어봐요. 토지, 등. 그럼 우리가 이제 지적의 3요소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걸 뭐라 그래? 지적의 3요소.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자, 16페이지 거기 지적이란 나왔으니까 누가 하는 거죠? 국가가 맨 16페이지 맨 위에 있죠. 국가가 무엇을? 필지를. 그러니까 미치는, 통신간이 미치는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역하고, 토지의 표시가 권리의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부수적으로 권리관계를 공적 정보인 지적공배, 등록공시하고 이를 관리,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리의 개발은 누가 강의해요? 공법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겁니다. 공법에는 개발을 배우는 거고 저는 뭘 배우는 거죠? 관리를 배운다라는 거 확인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딱딱 확인하고 나가자고요. 자, 첫 번째, 이번에 영어의 정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청량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청량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분명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간정보법이라는 사람도 있고, 요거 정보 속에는 뭘 담고 있죠? 지적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지적 파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과거 한번 적어볼까요? 과거의 법명. 이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요거 잘라보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청량, 서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 법이 몇 개예요? 그래서 3개가 통폐합된 거야. 왜? 4대강 사업을 벌리게 해서. 그럼 여기는 그럼 무슨 법일까요? 청량법. 요거는 수로 업무법이야. 수로조사법이 아니라 요거는 지적법이죠. 그래서 3개 법률이 통폐합된 거라고. 그러면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물수. 그럼 물도 중개 대상이 되나 안 되나요? 그러니까 수로 업무법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읽어봐요. 지적. 그럼 청량도 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읽어봐요.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야. 시험 범위가.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예요. 일반 청량은 뭐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 범위가 결정이 됐네요. 뭐래요? 지적과 무슨 청량? 지적 청량. 요거는 누가요? 자, MB가 그랬고요. 4대강 사업을 하래서. 그럼 이제 MB 다음이 이제 다음 대통령이 뭐예요? 정보를 좋아해. 그래서 명칭만 바뀌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럼 강의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과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무슨 법인가? 의미가 뭐예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왜 찾기 힘들죠? 키워드가 없어. 키워드가. 요거. 읽어봐요. 지적 판단.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정보? 지적 정보. 요거 합치니까 뭐예요? 요걸 합쳐봐요. 무슨 관리? 지적 관리가 되는 거야. 지적 관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과거의 본명을 보니까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죠? 청량. 그래서 용어 정리를 그래서 청량을 먼저 해주는 거야. 청량. 청량도 다 시험 범위가 아니라 읽어봐요. 무슨 청량? 지적 청량. 그래서 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 무슨 청량이 나오죠? 지적 청량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지적 청량, 그러면 우리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봐봐요. 외우지 않고도 읽어봐요. 몇 필지? 여기는 뭐예요? 2필지, 분할이죠. 그러면 요거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 지적 청량.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정리정돈 밑줄도 다 그어놨으니까. 그럼 저희가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밑줄이 딱 그어져 있어야 돼?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여기가 밑줄이 딱 그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 및 지적 재조사 청량을 뭘 포함해서 그래서 포함을 제로 장난을 많이 친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만약에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이 지적 청량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응용이 되나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뭐죠? 대죠. 대가 뭐예요? 지목이죠. 그럼 무슨 거예요? 주차장이죠. 그렇죠? 주차장으로 지목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읽어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그럼 지목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느냐. 그렇잖아요. 지목 변경. 그러면 대에서 뭐가 바뀌었죠? 주차장. 성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다 써먹어야 돼? 우리 대리 파트에다 써먹어야 돼. 대리 파트. 대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읽어봐요. 보이계처죠. 요 보가 뭐예요? 보전행위. 이거는 이용행위, 계량행위, 처분행위야. 보전행위는 무제한. 이용과 계량행위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겠죠. 그럼 봐봐요. 전에서 답으로 바뀌었을 때 대리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성질을 변형시켰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대리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 범위는 보이계처. 그러면서 보가 뭐예요? 보전행위. 무제한 할 수 있죠. 이용과 계량행위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효과는 누가 받기 때문에? 본인이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쪽 지목 변경은 이쪽으로 빠져들어간다고 이제 민법 파트에서. 그래서 보이계처 이렇게 우리가 숙지를 해놨죠. 그럼 여기 봐봐요. 이번에는 자, 여기 이제 369예요. 뭐예요? 지번이죠. 370으로 지번을 변경을 가져와서 무슨 변경이죠? 지번 변경. 읽어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번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떨어지나. 그렇잖아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대흥동으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청량하지 않는다. 그럼 지적중량의 개념을 활용을 못 해먹으면 저희가 지적중량의 정확한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중량의 개념을 숙지했으면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면 지번 변경 그러면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지목 변경도 없어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도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 두 필지.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 합병.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조금 바뀌었더라도 두 필지를 합산해주면 되거든. 그럼 지적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러니까 지적 청량의 개념을 활용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예요? 형님님들은 뭐예요? 개념을 하였으면 문제다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가 없어요?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용력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뭐 우리가 사소한 개념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자꾸 개념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거 봐봐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이거 봐요. 무슨 집? 영어집. 영어집 살 필요 있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기본서에도 있고 뭐예요? 스마트폰에도 있잖아. 스마트폰. 네이버에 있잖아요. 네이버. 자기가 있다고 모르면 무조건 찾아봐야 돼. 습관을. 찾아보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읽어봐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남용이 뭐예요? 그래서 남용이 뭐예요? 남발하는 게 남용이죠. 그렇죠. 남발하는 게 남용입니다. 그럼 남용이라는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봐봐요. 어떤 분이 또 뭐 저한테 질문을 또 했어요. 봐봐요. 읽어봐요.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내 자로 건치면 공동대리잖아. 공동대리. 어떤 분이 뭐예요? 누님이 이걸 뭐라고 그래? 수인이 뭐예요? 그러는 거야. 여러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인이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국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국어 실력이. 그렇죠. 국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국어 실력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이렇게 읽은 사람은 국어 실력이 없는 거야. 벌써 이걸 뭐라고 그래? 공동대리. 공동대리는 무슨 대리가 원칙? 각자 대리. 그렇잖아요. 읽어봐요. 읽어봐. 부모. 부하고 뭐죠? 읽어봐요. 아버지 엄마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잖아요. 이게 공동대리잖아. 공동대리. 그렇죠? 공동대리.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자기가 실력이 안 붙는 거야. 실력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영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국어 실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국어 실력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 청량의 개념을 활용해 먹어야 되고,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그럼 조건 반사로 나와야죠.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을 말한다. 맞네요. 그럼 뭐까지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을 포함하여, 그렇죠.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의 개념을 잡아줘야죠. 그러면 확정 동그라미 밑에 확정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도시 개발 사업. 그렇게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에 새로이 등록하게 한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지적 확정 청량이야. 확정. 그러면 그러면 확정 청량. 그러면 자기 이제 또 다시 오른쪽 가봐요. 무슨 청량이 나오죠? 지적 재조사 청량. 이건 외울 필요가 없죠. 눈팅만 해놓으면 돼.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면 무슨 청량이다? 지적 재조사 청량이다. 그럼 자기가 그러면 바짝 신경 쓸 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지적 재조사 청량이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어때요? X 뭐예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그렇죠. 특별법. 이거는 그냥 눈팅만 하면 돼.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야. 그럼 시험 문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 기준점. 읽어봐요. 청량의 기준이 되는 점. 이게 청량 기준점이야. 근데 청량 기준점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제 쓸 필요 없이 국가 기준점이라는 게 있고요. 공공 기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이 있어요.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 있죠. 국가 기준점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공공 기준점도 시험 범위가 아니야. 청량 기준점에서 시험 범위는 지적 기준점만 시험 범위야. 지적 기준점. 그러면 지적 기준점 그러면 벌써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 지적 기준점 그러면 벌써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지적 기준점 그러면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지적 삼각점.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그렇죠. 지적 도건점. 그렇죠. 지적 도건점. 그래서 지적 기준점 몇 개다? 3개. 그래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여기서 조심할 거는 그러면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이 삼각점은 뭐예요? 국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눈팅을 해야죠. 지적 기준점 감을 읽어봐요. 지적.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출제해놨어요. 교정을. 지적 기준점이란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말한다. 어때요? X. 어떤 사람은 오타라고 가져와서 맞게 해달래.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같아 해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란 뭐예요? 읽어봐요. 지적의 기준이 되는 점이잖아. 기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초청량이야. 기초청량이.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요 기준이 마련이 돼야 돼. 모든 게 기준이에요. 기준. 자, 기준이 돼야 돼. 그러면 기준이 안 돼 있으면 뭐예요? 공부하는데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고등학교 3학년이 뭐예요? 누가 대충 조언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 대통령님. 읽어봐요.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헌법에 이제 대통령은 뭐예요? 결단주의로서 뭐예요? 결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야. 대통령은 절대 남 탓하면 안 돼요. 칭찬해서도 안 되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자체 탓. 그렇죠. 지자체 탓, 신천지 탓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 결정권은 뭐예요? 자기가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남 탓하면 안 돼. 그럼 탓한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수강생들은 맨날 무슨 탓해요? 책 탓, 강사 탓, 시간 탓, 그렇죠. 시간 탓. 자기 탓이야, 자기 탓이. 자기가 얼마나 하느냐에 자기가 달려있는 거지. 자기가 달려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항상 뭐예요? 일어나서 뭐예요? 내 탓이다 그러잖아. 내 탓. 그러니까 제일 못난 사람이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기초청량이라는 봐봐요. 이거 기초청량이라는 읽어봐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외우더라도 숙제하더라도. 그럼 기초청량은 몇 개? 3개. 이제 잘 돼가고 있어요. 자, 점 빼봐요. 점 쳤어요. 점을 뭘로 멈춰요?
청량으로. 그러면 기초 청량은 몇 개다?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관 청량. 만약 이렇게 그려져 있다. 무슨 점? 지적 삼각점. 이제 봐봐. 이렇게 그리면 지적 삼각 보조점. 요거는 지적 도관점. 요게 이제 도면에 그려져 있으면 요게 이제 뭐예요?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야. 그죠? 그러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을 뭐라고 그래? 지적 기준점. 기초 청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 기초 청량. 그죠?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럼 수행한 자를 우리가 데려놔야 되겠죠. 그럼 누가 있어요? 지적 청량 수행자는 지적 청량 업자와 누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지적 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하죠? 시도지사 등록. 그거는 숙지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누구? 설립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적 청량을 배울 때 뭐예요? 개념적 요소. 요것들을 우리가 꼭 숙지해 놔야 돼요. 그럼 저희가 봐봐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합격과 불합격은 딱 백지 한 잔 사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책을 읽을 때 지적 청량 이렇게 읽고 간다고. 근데 어떤 사람 봐봐요. 지적 청량이 뭘까?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재해 조사 청량을 뭐해서 포함해서 이게 몸에 체화될 때까지 계속 책을 읽을 때 생각을 해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 확정은 그럼 무슨 개발? 도시 개발 사업. 지적 재해 조사 청량은 지적 재해 조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키워드가. 그러면 청량 기준점 중에 뭐만 키워봅니다. 지적 기준점 몇 개? 3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 기준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기초 청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세부 청량이겠죠. 그럼 지적 청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 청량과 뭐로 나눠져? 세부 청량. 그러면 세부 청량이 아닌 걸 골라라. 뭘 골라라? 지적 기준점을 골라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할 게 하나도 없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대충 있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은 몰랐을 때 우리가 이제 한번 구경해 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구경을 다 했잖아요. 구경을 했죠. 근데 이번 달에는 뭡니까? 이번 3, 4월 달은 세이브 공부를 하라고. 세이브. 나오는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저축성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축성 공부를. 나오는 것은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씩 이제 기초 정립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청량에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는 저희가 뭐야? 요거 보고 눈으로 이렇게 토지. 무슨 공부? 지적 공부. 어떤 등록. 그래서 지적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 그래서 뭐예요? 지적 공부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뭐예요? 요소들이 있죠. 뭐예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개개의 요소들이 있죠. 재료가 뭐라고 그래? 그게 바로 법률 사실이야. 그러면 법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재료야, 재료. 우리 지적에서도 필요한 뭐예요? 지적의 3요소가 있듯이 민법에서도 재료가 있어. 그게 뭐예요? 법률 사실이야. 그게 뭉치면 뭐가 돼? 법률 요건. 그게 뭉치면 법률 효과. 인생은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왜 살만해요? 읽어봐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결과가 예측이 된다면 봐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불합격이라고 결과가 예측이 되면 누가 공부를 하겠어? 그렇죠? 인생이라는 것은 결과가 예측이 안 되는 거야. 결과가 예측이 안 되니까 뭐예요? 가정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만약에 우리 저 뒤에 뭐예요? 자, 우리 공부하던 안 하던 저 200 며칠이죠? 33일 뒤에 합격한다면 공부하겠어? 안 하겠죠? 떨어진다도 안 하겠죠. 그런데 인생의 살만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과를 예측하면 뭐예요?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인생 2번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너무 지겨워, 인생. 그죠? 인생은 시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예요? 어제 누가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희극 배우 돌아가셨잖아. 짜니운 돌아가셨잖아. 그거를 이런 사람. 그래서 나이가 몇 살로? 85세로. 그렇죠. 85세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결과를 예측이 뭐예요? 결과에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뭐 형님, 누님들이 많은데 죄송하고요. 자, 인생은 저보다 더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토지와 지적공부 등록은 뭐예요? 지적의 3요소다. 그럼 이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지적소관청. 그럼 이제 지적소관청. 그냥 봐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외워. 아무 생각 없이. 지적소관청이란 뭐냐? 그럼 그렇게 외운다고. 어떤 사람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소관청. 그런데 공법에서는 소관청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뭐라고 그래요? 지적소관청이냐? 왜 지적소관청이? 요거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그렇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지적소관청이야. 반대해서 가면. 자, 봐봐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지적소관청이잖아. 그럼 반대해서 가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 이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서울시장 바빠, 안 바빠? 바쁘니까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상식을 하나 배웠으니까 서울시청에 가서 우리 토지대장을 직접 열람 신청을 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나면 딴 데 가서 하세요. 딴 데 가서 하세요. 이런다고. 딴 데 가서. 그럼 봐봐요.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워요. 뭐예요? 거기 노원구청장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워요? 우리가 조직체계라는 게 있잖아. 조직체계가 있죠. 그러면 구청 밑에 무슨 센터가 있어? 주민센터. 주민센터 밑에 뭐가 있어? 통장, 이장이 있잖아. 통장이 뭐예요?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25만 원씩 받고 하잖아. 25만 원에서 30만 원. 마스크를 그쪽으로 딱 주면 되잖아요. 축축축축 하려면. 그럼 뭐 줄서기가 뭐가 필요해? 제 예상이 딱 맞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시행하니까 뭐예요? 노원구청장이 인기가 막 올라가잖아. 그렇죠? 왜 조직체계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조직체계를 왜 조직을 이용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얼마나 좋아. 인구 조직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약국에다 넘겨주니까 약국 피해 없는 사람이 낯들고 가서 협박을 하지 않나, 유리창을 깨지 않나 그렇잖아요. 뭐가 제가 있어요. 약국에다가. 그렇죠? 약국에다 약만 파는 데가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적소관청이라 뭘 관리하는데? 그럼 여기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읽나 봅시다. 읽어봐요. 부산시라고 읽으면 끝난 거야. 광역시장이라고 읽어야지. 광역시장. 부산시장은 그러면 지적공부를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 자, 여기 봐봐요. 자, 수원시장이죠. 수원시장은 뭐예요? 대도시장 봐봐, 읽어봐요. 특별시, 강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 그래? 대도시장도 바빠, 안 바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세종시장은 바빠, 안 바빠? 그럼 너 해. 그러면 읽어봐요. 특별자치시장, 그렇죠? 일반시장, 그 다음에 군수, 구청장 포함되죠. 그러면 일반시장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이죠. 읽어봐요. 대도시시장은 제외. 그럼 구청장도 두 개가 있어요. 민선구청장과 간선구청장이 있어. 그럼 민선구청장도 바빠, 안 바빠? 안 바빠. 해야죠. 간선구청장도 안 바빠. 해야죠. 그러면 자치구청장이 아닌 구청장도 포함, 제외. 포함. 그럼 준비됐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지적소관청이란 여기에서 중심키는 뭡니까?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그럼 저희가 그 다음 단계 관리하는 시장 앞에 뭐가 빠졌어?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라고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기본 줄기는 잡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행정시의 시장은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에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 이걸 뭐라고 그래? 대도시시장이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도 포함. 그럼 이거는 간선구청장도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선. 자, 우리 국가에서 발령된 구청장을 간선이라고 그래. 간선이라고 그러죠. 그럼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초 체력을 이제 강해야죠.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딱딱 어디만 보이느냐?
자, 봐봐요. 행정시의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의도의 시장은 제외. 그렇죠?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도 포함, 제외. 포함.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장 가서는 이제 뭐만 보면 돼? 포함, 제외, 포함.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럼 지적성환책이나 뭘 관리하는 데다?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적성환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그럼 뭘 골라라는 거예요? 특별시장, 또 하나는 광역시장, 또 하나는 대도시시장. 그게 시험 문제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적성환청이라 뭘 관리하는 데다?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 자, 내일은 누가 와요? 학교론이 오죠. 그럼 누가 와요? 처리 교수가 오죠. 그러면 학교론도 결론대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영어. 영어가 안 돼. 영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학교론도 기본이 영어가 정립이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돼. 영어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학교론에서 영어가 몇 문제 나오느냐? 영어와 관련돼서 14문제에서 16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16문제. 그럼 만약에 읽어봐요. 16문제는 몇 점이에요? 40점이죠. 그러면 40점도 안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개념도 못 잡고 있는 거야. 개념도 못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론도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개념이야. 모든 법들이 개념이야.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개념이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겠죠.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학교론이 안 되고 있다. 그것도 뭐예요? 처리 탓이 아니에요. 무슨 탓이에요? 본인 탓이야. 본인 탓.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개념 탓이 개념.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지적성환청을 잡았으니까 어디에다 하죠? 지적공부. 그 밑에 지적공부가 있네. 그럼 지적공부는 몇 종류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임야도야, 일람도야?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노안이 왔어요, 안 나왔어요? 왔어요. 그럼 시험장 가봐요. 어때요? 비슷하게 보이죠? 그렇죠? 일람도, 임야도 비슷하게 보이죠? 임야도는 토지대장이, 아니, 도면이고, 일람도는 기타 공부가 되죠. 그럼 한번 읽어봐요. 일자가 뭐예요? 하나 일자야. 열람할람자야. 그러면 한번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슨 도? 일람도야. 일람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일람도와 임야도에는 상식적으로 한번 감 잡아놔 봐봐요. 선생님 저 안 배웠는데요. 다 배웠어. 사실 자기가 개념을 모르니까 요지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람도와 임야도에 소재 지번이 등록된다. OX. 만약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X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X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점. 그러니까 개념을 못 잡으니까 뭐예요? 봐봐요. 일람도는 한번 읽어봐요. 하나는 일자죠. 람자죠. 한 번씩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슨 도? 임야도. 일람도가 되죠. 그럼 일람도에는 그러면 소재 지번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러면 일람도와 임야도에 소재 지번이 등록된다. 어때? X. 그러면 요 말은 이것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모르는 거예요? 개념을 모르는 거죠. 무슨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일람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잖아. 그것도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읽어봐요. 영어잖아. 그렇죠? 영어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야, 영어. 결론적으로 영어를 모르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자기가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봐요. 지금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어사표시. 자기가 배웠으면 써먹으라고. 집에 가서 교육시킬 때 말 똑바로 하지 마. 이런 말은 뭐예요? 어사표시. 똑바로 해. 그렇죠? 어사표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됐나 봐봐요. 그러면 어사표시를 5자로 건치면. 어사표시를 5자로 건치면. 어사와 표시잖아. 그렇죠? 자, 여기는 무슨 주의? 표시주의. 여기는 어사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왜 표시되는데 효과가 나타나죠?
표시주의에 입각한 어사주의를 절충가미하고 있다. 어디에서? 민적, 백질적, 비유, RR, 무산. 그러니까 계속 실타래를 묶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영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게 이제 이번 3, 4월 달에는 자기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 이번 달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뭘 급할 거 하나도 없어. 개념을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럼 다시 이제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 법에 정해놨죠. 그래서 법정 지적 공부라고 그러는 거야. 법정 지적 공부. 그럼 법정 지적 공부 그러면 8개. 다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무슨 하일? 지적 하일까지 포함이야, 제예요. 포함. 항상 거기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다? 8종류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적 공부를 만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돼요. 만반의 준비를. 자, 그럼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죠.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여기 안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공부다? 기타 공부가 되는 거야. 기타 공부.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가 등록될까요? 바보 같아. 종합적으로, 그렇죠. 종합적으로, 그렇죠. 종합적으로. 근데 애우는 사람 봐봐요.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기야 아니야? 그런데도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시도지사가 등록 관리한다. 어때? X. 그래서 그 옆에다 다시 한번 재확인해놔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냐죠?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야.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종합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걸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거야. 써먹어야 되는 거야.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 뜨고 외워야 돼. 눈 뜨고.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이잖아. 객관식. 그러면 주관식이라면 눈을 감는 거야. 주관식, 객관식이니까 눈 뜨고 외우라는 거야. 눈 뜨고. 그러니까 눈 뜨고 외우면 자꾸 눈에 익숙해지는 거거든. 그럼 눈 뜨고 외워봐요. 몇 필지? 뭐가 보여요? 토지의 표시가 보이잖아. 토지의 표시. 그렇죠. 토지의 표시가 보이잖아. 여기 뭐가 보여? 건축물.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을 표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보여? 토지가 보이죠. 어떻게 토지를 이용 규제할 건가. 그렇죠. 그러면 토지가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가.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 어떤 사람 봐봐요. 이제 시험 문제 나가봐요. 자, 어떤 사람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자, 봐봐요. 뭐가 보여? 1번 토지의 표시. 두 번째 건축물 표시 보이죠? 세 번째 토지를 이용 규제할 건지. 네 번째 부동산 가격. 5번에 부동산 보상. 어때? X. 25의 D2.5점네. 부동산 보상에 관한 것은 손실 보상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봐요. 눈 감고 해온 사람은 뭐예요? 틀리는 거고. 객관식이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토지 표시에도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지목이 등록된다. 맞아? 틀려? 맞죠? 어디에 있는데? 토지의 표시. 그렇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 어때? X. 토지의 표시라는 근거가 있잖아. 그러면 저희가 그걸 활용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또 지목이 등록된다. 이걸 못 푸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또 뭘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는 거야. 개념을 모르는 거야. 결론은. 개념 대 개념이 길어지면 이제 개념이 여러 개 개념이 믹싱되면 뭐예요? 지문이 길어져 안 길어져? 하나만 있으면 짧아지고 여러 개가 개념이 모이면 뭉쳐진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외우고 가버려요. 눈의 익혀. 뭐가 보여? 토지의 표시. 읽어봐요. 건축물의 표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토지 결의서의 내용을 작성한다. 어때? X.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거기만 나와. 근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개발적 측면이기 때문에 공법에서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토지이용 계획에서는 난데에서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어디에만 나온다? 부동산 종합공부에서만 나오는 거야. 부동산 종합공부에서만. 종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자꾸 반복을 해. 뭐 맺혀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눈에 보여요? 토지의 표시, 건축물 표시, 토지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이 토지에 관한 가격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잖아.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단독주택은 뭐예요?
단독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이냐. 그러면 요 토지 위에 아파트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공동주택 가격이 등록되겠네. 무슨 말씀 자세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외우는 사람하고 이거는 질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공부가. 그러면 부동산 정확공부는 누가 관리해? 지적서관청이. 자, 이 남자는 여자가 몇 분이 필요해요? 3분이 필요하죠. 누가 필요한데? 어머님. 어머님. 요즘 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버지 일요일날 갈까요? 그랬더니 오지 마 그래요. 오지 말래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래. 오지 말래. 밤잠 얘기 줄 때 절대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네요. 그래서 알았어요. 전화는 한 통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머님, 그 다음에 와이프, 뭐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 그렇죠? 내비양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남자는 그러면 내비게이션 지나가니까 화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그게 전산화된잖아. 그러면 연속 지적도가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청량에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걸 뭐라 그래요? 연속 지적도, 그렇죠? 그러면 이거 봐봐요. 그러면 26회 때 이 지문이 하나 출제됐어. 봐봐요. 자, 작년에도 2.5점짜리고요. 잠정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됐네. 그러면 봐봐요.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는 지적 청량이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부 개념이잖아,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걸 못 푼다는 것은 연속 지적도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야, 결론은. 제발 마음 급할 게 하나도 없어. 진짜 강한 사람들은요, 모의고사 점수 신경도 안 써. 자, 7.5 나와도 급한 사람 하나도 없어. 차근차근 개념을 우리가 숙제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7.5가 중요한 게 아니라 7.5 그러니까 농축이 돼야 나중에 72.5로 올라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급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하나씩 개념을 우리가 잡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연속 지적도 우리가 봤네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4번에 읽어봐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거기에 사실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면 우리 등기법하고 매치가 돼야죠. 토지의 표시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를 뭐라 그래? 표제부 등기라고 그러잖아.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면 지목이 바뀌면 어디에 달라줘야 돼? 등기소에. 그걸 바로 등기 촉탁이라고 그러잖아.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니까 등기를 촉탁이겠죠. 그럼 표제부, 어디가? 표제부가 바뀌죠. 그럼 한국 사람들은 말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때려야 돼, 안 때려? 아니, 말로 때려야죠. 말로.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돼 있다? 2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그때 X 몇 개월? 1개월.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보면 개념을 잡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 촉탁도 결론적으로는 봐봐요. 등기 촉탁도 개념이잖아. 자, 등기 촉탁. 그러면 이제 뭐예요? 촉탁 읽어봐요. 촉탁. 촉탁이 뭔데? 알릴 척, 알릴 탁. 어디에다 알려주는 거야? 등기소에 알려주는 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에요. 등기 촉탁이에요. 그럼 등기 촉탁에 또 개념이 나오잖아. 등기 촉탁이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이잖아. 사실관계. 소유자 변동 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어때? X. 사유자는 거꾸로 가야죠. 소유자는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래서 전체 소유권 변경 사실의 등기. 뭐라고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라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 돼 있다? 2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이제 우리 한 코스 돌아갔으니까 우리 1월달, 2월달에는 뭐야? 자, 우리가 체계를 잡는 거야. 처음부터 저기서부터 끝까지 구경 한번 해본 거야. 구경을 쫙 해본 거예요. 서울 구경도 해보고 대전 구경도 해보고 대구 구경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구경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몇 개?
6개.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못 잡으니까 봐봐, 만나봐봐. 히어링 테스트. 자, 그러면 히어링 테스트보다도 눈요기 한번 해볼까요? 자, 토지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또는 좌표를 말한다. OX. X. 어디가 틀렸어요? 요거. 틀렸죠. 경계가 점이 아니라 경계 또는 좌표. 그렇죠. 좌표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자, 토지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좌표를 말한다. OX. X. 그렇죠. X예요. X죠. 그러면 여기에다 뭐예요? 등을 말한다. OX. X가 아니라 O. 그렇죠. 이게 실력 차이야, 이제부터. 이게 이제 실력 차이가 되는 거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력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토지 표시에는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계점,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OX. X. 읽어봐요. 표시 그러지 말고 앞을 읽어갈 때는 독해는 사실, 권리, 사실. 뭐가 빠져야 돼? 소유자. 이질감이 있잖아. 그렇죠? 이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그럼 봐봐요. 자, 지난달하고 이번 달 어때 실력들이 많이 붙었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은 저한테 맡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인은 주변 정리나 잘해요. 코로나는 다 발바닥이 넓은 사람만 걸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수험생은 절대 안 걸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 갔다 여기 갔다 하는데 그 사람 뭐 걸리겠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잖아.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풀어서라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하는 걸 조금 딴 학원에는 어때요? 마스크 차고 해요. 교육청에서 검열이 나오니까 검열을 한다고 돼요. 그게 또 차라고 그러니까 차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진정으로 집에 가고 여기 오고 집에 가고 여기 오는 사람은 마스크 찰 필요도 없어. 그렇죠? 의미가 마스크 찰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거 쉬는 시간에 자꾸 뭐 시켜줘요? 한기 자꾸 시켜주라고. 저기 해가지고 한기가 제일 좋아요. 한기가. 그러니까 저기 쉬는 시간에는 한기도 시켜놓고 10분 동안 그러면 다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한기가 제일 좋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머리가 이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재가 나오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지번. 어떤 사람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어. 봐봐요. 읽어봐요. 지번. 어떤 사람은 지번 이런 사람이 읽으면 여기에서 지번이라는 개념을 잡으니까 지번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봐봐요. 지적의 3요소로 가는 거야. 읽어봐요. 지적의 3요소는 토지, 지적공부, 등록. 읽어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이게 뭐예요? 번호죠. 이게 지번이면서 번호야. 그렇죠? 지번. 그럼 지번이란 읽어봐요. 지적공배, 등록함, 번호. 이걸 뭐라 그래? 지번. 그렇죠? 그러니까 지번이지. 이런 사람이 발전성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지번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올 때 지번이란 지적공배, 등록함, 번호. 몸에 뵐 때까지. 지번이란 지적공배, 등록함, 번호. 지번 그러면 지적공배, 등록함, 번호. 완전히 자기가 숙달될 때까지 읽을 때.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봐봐요. 369. 본번이야, 부번이야? 본번. 그러면 본번만 있어? 아니죠. 369의 1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는 본번이야, 부번이야? 본번. 이거는 부번. 지금은 지번은 부번만으로 형성할 수 있다. 어때? X. 그렇죠? 지번은 본번도 구성되는 경우. 본번, 부번이죠. 이거는 단식, 복식. 이거는 복식. 나란히. 팽행식. 그렇죠. 지번의 표기는 무슨 식이다? 팽행식. 지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어때? X. 임야대장 앞에는 3.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요걸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개념부터 잡아라는 거야. 그래서 지번 나올 때마다 지번은 지적공배, 등록함, 번호. 이걸 뭐라 그래?
집안 이렇게 연습.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자기가 자꾸 조건 반사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집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그럼 집안의 의미는 뭘까요? 집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집안 변경 시 그러면 집안 변경 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집안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이제 파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습관을 좀 들이라고.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이 자꾸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국어 실력 좀 키워. 국어 실력 좀. 그냥 작년에 뭐 그렇게 작년에 360을 수업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근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귀는 좀 뚫렸어요. 그러니까 귀가 뚫리면 뭐해? 그걸 개념을 활용을 못하는데 요즘 이제 뭐해? 가끔가다 민법 가지고 쉬는 시간 질문하면 너무나 재밌대. 왜?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가 문제를 푸는 뭐에 의미를 알으니까 재밌대요. 막 그러니까 뭐 재밌으니까 어때? 막 이제 폭주를 해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셔요. 일찍 주무셔서 한 번은 뭐다 바짝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라는 것은 규칙이 필요해. 규칙이 필요해요. 우리 형님들 공부 재밌다고 해서 밤새 봐요. 그러면 뭐예요? 옛날에 부산에서 강의하는데 거기 부산에서 강의할 때 형님이 있어. 제일 대빵이 있어요. 사물함이 햇빛 또 형님들은 왜 사물함을 맨 위에다 올려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키가 형님이 그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뭐예요? 푹 쓰러졌죠. 쓰러져서 심장이 멈췄어요. 근데 그 형님도 살 팔자였나 봐요. 그 옆에 있는 뭐예요? 거기 젊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체육학과 출신이야. 심폐소생술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팔자인 거예요. 형님은 팔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뭐 신경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일 대빵이니까 78세니까 어때요? 막 위에 사물함이 있으니까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푹 쓰러진 겁니다. 밑에다 해야죠. 밑에다 사물함을 잡더라도 밑에다 잡아야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푹 쓰러져서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해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뭐 여기 봐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맨날 뭐라고 써놨어요? 천억 재산이 있다고 그랬더니 옛날에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선생은 재벌이다, 돈도 많다,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와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선생 천억 가지고 있으니까 구씨 집안에서 거기 럭키하고 LG하고 관계가 있다. 관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봐봐. 이게 뭐예요? 돈이잖아. 대출도 돈이니까, 빚도 돈이니까, 돈. 이거는 뭐예요? 26년을 강의하니까 명예도 약간은 있고요. 여기에 가족이 있고. 여기에 뭘까요? 이게 건강이야. 건강이야. 저 뭐예요? 대출 많아요. 그러니까 부채도 재산이니까 돈 좀 있어요. 한 달에 250이 이자가 나가니까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죽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요즘 머리에 뭐가 많이 나요? 새치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올해 하니까 수강생들이 뭐예요? 20몇 년 전에 수강생들 연락이 오고, 여기 봐봐요. 가족. 그러니까 천억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건강이 잃었어. 읽어봐요. 뭐도 없어? 가족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어. 그래서 뭐예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이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강하지 건강 잃고 학교 가면 뭐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인생을 좀 즐기라는 겁니다. 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4세 거기 뭐예요? 74세 그 누님이 젊은 누님이 뭐예요? 대구에서 글 한번 올린 게 사사조로 올렸잖아. 뭐예요? 집에 있으니까 좋기는 좋다. 냉장고에 떡볶이도 해먹고 냉장고도 정리하고 사사조로 하니까 노래를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돈도 안 쓰네요. 돈도 안 쓰고 한 달비 생활비 공짜로 벌었네.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즐기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 한번 들어가 봐요. 할머니 74세가 사사조로 노래를 부르는 게 얼마나 그냥 너무 아름답게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 사람들 봐봐요. 좀 장사가 안 된다고 공짜. 아유, 공짜가 안 되면 일을 누가 해요? 그렇죠. 포퓰리즘이 생겨서 뭔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야죠. 그죠? 맨날 뭐예요? 그러면 임대료 안 깎아줘요. 임대료 안 깎아줘요. 임대료 안 깎아줘요. 뭘 100만 원을 주고 뭐 1000만 원을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데서 한번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뭐예요? 면역력을 키워나가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 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어디로 빼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장이거든요. 기부금도 800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그게 뭐예요? 800억이 들어갔는데 그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자,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선명하지 못한 게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번이란 그러면 봐봐요. 이제 앞으로 지번 그러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읽어봐요. 지번은 뭐예요? 지번. 여기에 물음표가 짚으면 지번은 지적 공배 등록한 번호. 지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번 변경. 그러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369가 370으로 바뀌었어. 무슨 변경을 가져왔어?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럼 지적 소관 세관에 지번 변경을 맡아놓으면 지번 변경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지번 변경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어때? X 바로 2단계. 누구?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시험이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라고. 자주 출제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번을 활용한 게 모든 것은 다 개념을 활용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번. 그러면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뭐라 그래? 지번이다. 자, 지목이란 그러면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야. 그러면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그러면 어때요? X.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그러면 X죠. 토지의 주된 영대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지번. 이렇게 되는. 자, 지목이 되죠. 좌표. 좌표는 뭐 우리가 큰 문제가 없고요. 경계가죠. 경계를 잡으려면 뭐부터 잡아야 돼? 경계점부터 잡아야 돼. 경계점이 형성이 돼야 경계가 나오거든. 그러면 경계점 마지막 칸으로 가봐요. 이게 뭐예요? 좌표죠. 경계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경계점이잖아. 선이 굽어서 안 굽어서? 그래서 경계점, 선의 굴곡점. X축, Y축,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어떤 점? 경계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경계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임야도 뒤에 뭐가 붙었어? 도예를 가로로 쳐놓고 경계점 좌표에서 좌표 형태로 좌표 가로를 쳐놓고 그래서 도예와 좌표를 살짝 바꿔치기 한다고 시험에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뭐예요?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임야도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비 도예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어때? X. 그러니까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지적된 임야도의 개념을 모르는 거니까. 지적된 임야도의 개념은 뭐예요? 도면이죠. 도면. 그러니까 도자가 무슨 도자? 그림 도자. 그래서 도의 지적. 경계점 좌표에서 핵심은 뭐예요? 좌표. 그래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무슨 점? 경계점이다. 자, 경계점은 전임을 잡아줬으니까 이제 경계 잡아놓고 좀 쉬었다 들어가죠.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몇 필지? 네 필지. A 거, B 거, C 거. 그러면 A 필지, B 필지, C 필지. 무슨 점? 경계점. 이게 뭐예요? 경계죠. 그럼 경계란 뭐예요? 필지별로. 무슨 점들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가 되는 거야. 경계. 그러면 경계 다시 올라가서 필지별 줄 쳐놓고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 그러면 경계는 선이고 경계점은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계점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